이것을 제가 이루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전부 카메라로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부밖에 없는데 제가 두 번째 이제 기자회견을 합니다. 누구를 원망하고 또 잘못했다고 하고 하는 것은 제가 선물 기자회견 할 때 했고 한데 너무도 보니 많이 생각도 못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검찰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정신대 대책협의회입니다. 정신대 대책협의회는 공장에 갔다 온 할머니들입니다. 그런데 공장 갔다 온 할머니들 하는 것은 정신대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공장 갔다 온 할머니하고 위안부 아주 더럽고 듣기 싫은 위안부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공장 갔다 온 할머니는 공장에서 일하고 했지만은 위안부 할머니는 간 데가 다 다릅니다. 잠깐 제가 가는 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나이로 하면 16살, 만으로 하면 14살입니다. 저는 양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때에 성을 갈지 않으면 배급을 안 줬습니다. 하기 때문에 성을 갈아서 야수하라라고 갈았습니다. 그런데 학교도 그때는 1분 학교입니다. 제가 3, 4학년 다녔습니다. 하기 때문에 가다카나를 알았습니다. 끌려가서도 대만 신주 가미가제부대
특공대 부대로 끌려가서도 그 장교가 가타카나로 이래 써줘서 대화를 했습니다. 이 군인이 하는 얘기도 피해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처음 듣는 얘기라 가지고 히가이샤가 뭔지 적어주는 걸 배우겠습니다. 이 군인이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도시코, 야스하라 도시코라고 지어주면서 나도 도시코 같은 피해자라는 걸, 히가이샤라는 걸 적어줬기 때문에 히가이샤가 뭔고 몰랐습니다. 그 후에 겪으면서 제가 생각할 때 끌려가서 당했는 거는 말로는 못합니다. 제가 쭉 30년 동안 해가 오면서 미국으로 어디로 다니면서 이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확실하고 또 바른말 하고 이러니까 정신대 대책협의라는 걸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92년도 6월 25일 날 신고를 할 적에 윤미하이라는 간사였습니다. 간사한테 했습니다. 25일 날 했는데 29일 날 모임이 있다고 오락해서 갔습니다. 어느 교회입니다. 교회 갔었는데 그날따라 일본 어느 선생님이 정년 퇴직을 하고 돈을 1,000엔인가 얼마인가 줬다고 하면서 100만 원씩 넣어줬습니다. 그게 무슨 돈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때부터 모금을 하는 걸 저는 봤습니다. 왜 모금을 하는지 그것도 몰랐습니다. 따라다니면서 모금하는데 보니까 농구 선수들이 농구를 하는데 기다렸어요. 기다렸는데 기다려가지고 그 농구 선수가 돈을 이렇게 들고 모금을 하더라고요. 그 돈을 받아오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그게 왜 그런 줄 몰랐습니다. 그게 당연한 그런가 보다 했는데도 좀 부끄러웠습니다. 철컥 말지 막 농구를 하면서 이기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 버젓이 앉아가지고 그 농구 끝나고 하면 돈을 그다는 걸 그걸 받아가 나왔습니다. 좀 늦었습니다. 늦게 했는데 배가 고픈데 좀 맛있는 거 사두고 하니까 돈 없습니다. 돈을 그다가 그래도 그것이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어디 가도 또 교회 가도 또 돈을 주면 그걸 뭐 그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그래도 모르고 쭉 30년을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정신대 대책협의회입니다. 그러면 공자 갔다 왔는 할머니들로 해야 되는데 말하자면
빵으로만 하자면 공장 갔다 오는 할머니들은 밀가루다가 반죽해가지고 만두를 이렇게 삐져놓고 속은 맛있고 귀하고 한 걸 넣어야 안 됩니까? 그러면 그 속은 위안부입니다. 그런 그걸 해도 쭉 30년을 내가 와도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그저께도 몰랐습니다. 어저께 저녁에 가만히 생각하니 이것은 뭐 때문에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이 위안부 생명을 걸어놓고 끌려가는 이 위안부를 왜 저거가 정신대 할머니랑 합해가지고 쭉 이용해 나왔습니다. 저는 그것도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어저께 제가 생각하니 이럴 수가 있나? 30년 동안 앉아가지고 얘기하는 게 사죄해라, 배상해라 하는데 일본 사람이 뭔 줄 알아야 사죄하고 배상하죠. 지적 섞어가지고 이거는 사죄도 하지 말고 안 해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30년 동안 해나오면서도 사죄 배상을 요구하고 그 학생들까지 고생을 시켰습니다. 그 학생들 돼지 털가지고 나오는 그 돈도 받아가지고 챙겼습니다. 이래서 저 어제 저녁 전당 못 잤습니다. 왜 뭐 때문에 정신대 대책 협의해마 정신대 문제만 하지 죽어도 무슨 권리로 위안부 피해자를 만두의 고용으로 사용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니 저는 자당이 나서 울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바보같이 이렇게 했다 하면서 내가 여태까지 왜 말도 못했나 하는 걸 생각하니 그래 내일 기자회견에는 이것을 반드시 밝혀야 되겠다. 저희가 사죄 배상 요구하는 거를 막는 거 한 가지 막았잖아요. 예? 위안부하고 정신대하고 어떻게 갔습니까? 위안부는 생명을 걸어놓고 거기 가서 죽은 사람도 많습니다. 이런데 이런 그거를 30년을 이용해가 나왔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기자회견할 때는 이것을 내가 반드시 밝혀야 되겠다. 일본이 그 사람들 바보입니까? 못한데 정신대 대책 협의회가 위안부 문제를 하는데 거기가 해당치도 않았는데 못하러 그 사람들이 사죄하고 배상하겠습니까? 안 한 이유를 저는 알았습니다. 이것 또한 무엇입니까? 사진 한 장만 모르고 해도 이걸 법에 걸고 했는데 이것은 할머니들로 위안부 할머니들로 팔아먹었습니다. 팔았습니다. 내가 왜 팔려야 됩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들 유경이의 딸 하나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너만 터질까? 돌만 날아갈까? 아들 유경이래도 그 불살 많이 하는데 쌀 호롱 불려가지고 엄마가 처면을 감싸가지고 수야 이리 온나 해가지고 호흡기 정지에 가서 미기고 했습니다. 이런 남의 집에 귀한 딸 고명 딸을 밤에 그것도 끌고 가서 태반 신주 카미가제 부대를 가서 방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끌고 가서 청기 고문과 가진 칼 가지고 몸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죽여놨습니다. 이런데 그 군인이 보니까 그 방에 들어가라고 이래 단열을 이래 듣는데 보니까 군인이 하나 앉았는데 그거 들어가라 해서 안 들어간다고 이래 오는데 와서는 그냥 머리를 끌고 질질질질 끌고 가가지고 광 안에 자물쇠가 큰 게 달렸었습니다. 그걸 확 때리면은 문을 확 열리면은 확 밀습니다. 하부점에서도 또 이렇게 가지고 발로 그거는 볼띠보다 더 엷은 분화발이었습니다. 허리를 발길로 차가지고 엎어졌는데 너무너무 배에 찢어져도록 아프고 죽도록 아파가지고 저 잘못한 거 없습니다. 그런데도 잘못했다고 빌면서도 살리도 올라갔습니다. 이런데 또 머리를까지 뜯고 앉혀가지고 두 팔을 한두 팔 이래 놓고 한 일이 그 테이블가 있는데 거기에다 놓고 여기 하나 감고 여기 하나 감고 지금 머리에 귀에 소리 납니다. 그때 제가 엄마라고 크게 불렀는 얘기 귀에서 났는지 머리에서 났는지 이것을 어린 나이에서 보통 지금까지 지금도 납니다. 이래도 이걸 왜 그런지 누구한테라도 말할 수 없어집니다. 그러면 정신대 대책협의회를 안 하면 이걸 밝혀줘야 안 됩니까? 할머니 어디 갔다 왔습니까? 해가지고 밝혀줬는데 한 번도 할머니를 앉혀가지고 정을 한번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냥 모이가 노는데 밥 먹는데도 어디 갔다 왔습니까? 어디 갔다 왔습니까? 하면 그걸 가지고 책을 냈습니다. 93년도부터 서구동에 집이 있었습니다. 책을 놓고 그 책을 6,500원에 파는 걸 봤습니다. 그래도 그걸 몰랐습니다. 그걸 챙기는 줄 모르고 그것이 당연하겠다 하고 댕기면서 미국으로 어디로 다니면서 제가 제일이라고 생각하고 청원도 하고 또 정신대 대책협의회 박물관을 짓는 데 서대문 행호소서 짓는다고 했습니다. 그때에 박경임 씨하고 저기 큰 조카 내오관하고 저하고 가서 15만을 받고 정신대 대책협의회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이러면 그 박물관에 든지 대표가 들어가 있습니다. 대표로 소리하지 마라. 창피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대표 소리는 안 해도 대표 대원에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하지만은 끝까지 3월 30일 날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미양씨, 이러면 안 되지 않나? 한 번 오느라고. 안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내가 기자회견을 할란다 했는데, 아주 큰 소리로 당당하게 기자회견 하락해서 제가 5월 7일 날 기자회견 되는 겁니다. 이런 등등을 제가 하나하나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빨리 생각이 안 납니다. 이래서 제가 됐다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어느 날입니다. 여기 와가 있을 겁니다. 소위 그 국회의원으로 나올 적에 전심전력을 다 하면서 제가 도와준 건 없지만 가보고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저따위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나갔다가 돌아오니까 돌아가지고 막 있는데 문을 열어주니까 윤미향 씨가 싹 돌아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넘어갈 뻔했습니다. 놀라서. 그러면서 와서 무릎을 꿇고 무슨 말인지 용서? 뭐를 용서를 합니까? 뭘 가지고 와야, 무엇이면 가지고 와야 용서를 하지요. 예? 하든가 안 하든가 그한데 뭐를 용서? 보니까 엄청나더구나. 그것은 검찰에서 할 것이고, 내가 며칠 후에 기자회견을 할 테니 그때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갔는데, 나가보니까 소위 교수를 한 사람들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는데 내가 말을 안 했습니다. 아까 뻔뻔실이 거기에 차에 내려가지고 휠체어 탈락하니까 무엇이 어떻고 도대체 뻔뻔실 이렇게 짝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 윤미향을 억울해했답니다. 무엇입니까 이거는? 예? 그래서 윤미향한테 며칠 후에 내가 기자회견을 할 테니까 그때 오라고 하고 나갔는데, 나가보니까 모두 있더라고요. 있는데 거기서 무슨 원수 젓는 것도 아니고 30년을 지내왔습니다. 했는데 한번 안아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그래 이게 마지막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안아주니, 저도 인간입니다. 사람 누리 사람입니다. 30년을 같이 있으니까 원수도 아니고 가는데 내가 이게 마지막이라 하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눈물이 왈칵 났어. 제가 알고 울었는데 이걸 가지고 기사님들, 기자님들 좀 부탁드립니다. 명백하게 좀 기사를 내주세요. 그걸 가지고 용서했다 이런 기사 너무 황당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확실하고 명백히
여러분들도 다 책임을 돌아가는 일입니다. 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명백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혼자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이걸 그만둬라 하지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있었는데 이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뭐든지 하우스업만 하고 팽개치고 하는데 어떻게 30년을 같이 가했는데 해 나왔는데 한마디 말도 없이 나가지고 마음대로 팽개쳤습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 세계 여러분들이 그 데모에 나오십니다. 그분들도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겠습니다. 이래 놓고 또 자기가 사립사욕을 차려가지고 맘대로 또 국회의원 비대표도 나갔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저한테 얘기도 없었고 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제가 무엇을 용서를 구합니까? 이름도 성도 없는 용서. 자기 마음대로 했으니까 그분도 자기 마음대로 하든지 말든지 하는 거지. 저한테 하든 책을 미룰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용서를 뭐 때문에 용서를 바랍니까? 예? 그거 아니라도 여러 수십 만 가지들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 속이고 이용하고 제주는 고비하고 돈은 떼살이 받아 먹었습니다. 제주를 30년 동안 제주했습니다. 그 돈은 떼살이 받아 먹었습니다. 이런 것도 모르고 무엇을 용서를 바랍니까? 그래서 저는 데모 방식을 바꾼다는 거지 끝내는 건 아닙니다. 김학순 할머니가 시작했고 또다시 새롭게 좀 학생들한테 교육적인 이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걸 바꾼다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도 얘기했습니다. 일본과 한국은 이웃 나라입니다. 이러면 이 학생들이 결국은 그 나라 주인 아닙니까? 하니까 이 학생들이 알아야 그나마 사죄 배상을 뭐 때문에 사죄 배상을 한다 하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일본 아베는 서로만 나오면 불에 살아봅니다. 그래 놓고는 한국이 거짓말한다. 그 학생들한테 물으면 한국이 거짓말쟁이다. 거짓말만 한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것도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까? 우리 학생들도 몰라서 그렇고 일본 학생들도 그걸 모르고 그 거짓말만 한국이 거짓말만 하는 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일본과 한국을 학생들이 서로 왕래하면서 이게 시절이 오래 갈 겁니다. 가도 이 학생들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가 한국이 왜 일본한테 배상하고 사죄하라 하노? 뭐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걸 얘기하면 그러면 일본어는 왜 하지 않노? 하면 그게 아니라고 하고 거짓말을 하니까 우리는 그 말만 들었다. 그러니까 한국이 거짓말만 한다. 이렇게 돼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학생들한테 가르쳐가지고 시집가더라도 서로 왕래하며 친해지면 소개할 날도 있고 또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알지요. 그래서
제가 짧은 생각인지 모르지만은 저로서는 그래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대구에 역사관이 있습니다. 이것도 또한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이었습니다. 이걸 누가 했습니까? 대구에 아주 유명한 최봉태 변호사가 대표로 있으면서 이걸 했습니다. 그래 놓고는 지금에 또 윤미아이를 밀고 있습니다. 윤미아이를 밀고 있으면서 어느 날 아침에 할머니 윤미아이 욕하지 마세요. 김목달 할머니 초대받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 돈을 많이 내고 하니까. 그러면 나비기금이라든지 하는 거 김복도희 할머니 이름으로 했다고 김복도희 할머니 돈입니까? 어느 날 미국을 가득했는데 이 윤미아이가 모금을 했어요. 모금을 600만 원인가 했는데 저한테 하는 말이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는 전대 사람 아니라고 모독을 해요. 이것도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모금을 하라고 했습니까? 제가 간다고 했습니까? 이런 등등 그뿐 아닙니다. 많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30년 동안 그것만 얘기했는데 줄줄줄 나오는 게 엄청나게 나옵니다. 엄청나게 말도 못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할머니들 팔아가지고 했으니까 택도 없다는 할머니 아닙니까? 왜 위안부 할머니를 증거가 했습니까? 이러니 부정 아닙니까? 이것도 또 한 죄를 받아야 됩니다. 한데 그래도 끝까지 사죄, 무슨 사죄입니까? 저는 김복도희 할머니요. 김복도희 할머니를 저는 왜 김복도희 할머니만 해놓겠습니다. 이랬는데 그 김복도희 할머니는 한중늘이 실명입니다. 적하면 2살 위입니다. 실명이고 한중늘 조금 보이는 이 할머니를 끌고 다녔지요. 끌고 미국으로 얻어고 끌고 다니면서도 내지는 해관부등 씌워준다고 있을 때 자라고 할머니 있을 때 그래야 되는데 고생시키고 끌고 다니면서는 할머니를 이용해먹고 그래 놓고도 뻔뻔시리 그 묘지에 가가지고 눈물 흘려요. 그거는 가짜의 눈물입니다.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이런 그도 죄인데 죄를 모르고 아직까지 이렇게 한데 그것은 다 검찰청에서 밝힐 겁니다. 하지만은 정신대 대책 협의회에서 위안부를 이용해가지고 했는 거는 도저히 용서 못합니다. 이것도 또한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끝까지 제가 나이가 들다가 보니 자신이 없습니다. 한데 우리 학생들로 올바르게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과 한국과 학생들로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친하게 지내면서 올바른 역사를 공부를 해서 위안부 문제 사죄해라 배상하는 걸 적어놨습니다. 이거는 천년이 가도 만년이 가도 반드시 일본이 해야 됩니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런 걸 가르치기 위해서는 양국 간에 친하게 지내면서 이걸 역사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들이
꼭 역사의 주이니까 이분들을 올바른 역사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 억울하고 노명선 우리 위안부 할머니를 해결해줄 사람은 우리 이 학생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지금은 당해야 되고 내가 늦게 계속 살았는 게 이게 죄입니까? 왜 이래 당해야 됩니까? 끝까지 이렇게 당하고 있는 제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할머니들한테 내가 이렇게 해결하고 왔다. 언니, 동생들, 내가 이렇게 해결하고 왔으니 나를 용서해 달라고 빌랍니다.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니까 너무 지가 미안하고 한데 저는 하나도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이렇게 위안부입니다. 위안부가 그 두 갈자가 여자입니다. 이것이 저는 세계의 여성분들께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생각하면 너무 참 미안하고 부끄럽습니다. 세계의 여성 여러분들, 저희가 위안부지 하지만은 여성이라는 그 두 글자가 너무 미안하고 해서 어떻게 하면 이런 것도 내가 좀 미안한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 기회를 해가지고 모든 여성분들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여자이기 때문에 이런 누명도 쓰실 것이고 또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다, 위안부는 여자다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소리도 들으실 겁니다. 해서 제가 한 사람한테 어떻게 합니까? 이런 기자회견을 통해서 세계 여성분들한테 이 확실한 위안부가 여러분들의 여자라는 두 글자가 손상을 입다는 게 참 죄송합니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제가 이 교육을 확실히 두 나라가 서로 왕래하고 친하게 지내가지고 이 역사를 아시가지고 이 억울한 위안부 문제를 사죄받고 배상해야 제가 사죄를 받아야 위안부 누명을 벗습니다. 제가 와 위안부고 성노예입니까? 그 더러운 성노예 소리를 왜 하냐 그러니까 미국에 들으라고 미국사를 겁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팔아가면서 뭐를 했습니까? 그렇게 간 줄 몰랐습니다. 저 안산이를 간 데도 보니까 나왔는데 쉼터를 지어놓고 화려하게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 유미한 대표, 위대한 대표, 그 아버님이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거 엄청나게 나왔는데 그것은 다 검찰청에서 다 밝힐 겁니다. 이 죄를 모르고 아직까지도 큰 소리 하고 있는 이 사람들 죄는 지은 대로 가고 공은 닦은 대로 갑니다. 하기 때문에 꼭 이 죄를 물어서 죄를 살려야 됩니다. 살린다고 제가
마음이 푸는 건 아닙니다. 고쳐야죠. 이후에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도 벌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또한 무슨 말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이걸 밝히기 위해서 제가 그한테 정말 너무너무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그 장소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다 오셔가지고 가시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장소를 바꿨습니다. 여러분들, 기자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꼭 했던 말 그대로 해주세요. 없는 말 추측해가지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부 저희들로 저를 욕비는 말씀입니다. 기자 여러분들이 판단히 하시려고 오시는 여러분들이고 이것을 다 옳은 말씀으로 기사를 내주셨으면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가 오늘 장소를 바꿔라 그랬습니다. 바꿔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앉아서 마지막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후거이 많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도 너무 가슴 아파할 거고 해서 제가 요점만 얘기를 했습니다.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래 아시고 저 지금 정말 죽겠습니다. 너무 죽겠습니다. 그 좁은 데서 만약에 가면 이 또 코로나가 퍼졌다 가는데 저는 걱정이 됐어요. 좁은 데서 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을 큰데 이래 모셨습니다. 긍삼을 양해하시고 꼭 기사는 있는 그대로 내주시죠.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일단 이용수 할머니의 발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할머니 부탁드린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사실 할머니한테 전화하시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뭐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런 걸 여쭤보시는데 저는 대단히 취재 의혹은 앞서가신다는 이해하지만은 할머니한테는 대단히 무례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찾아와서 계속 이렇게 주의를 두리번거리시는 이런 분도 많아서 저희들 상당히 당황스러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할머니가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취재의 어떤 의도는 좋으나 앞으로 당분간 이 기자회견을 이후로 좀 할머니 개인을 괴롭히는 행동을 좀 지양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할머니하고 좀 상의가 안 됐는데 할머니한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머니 우리 5개의 질문만 오늘 받고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시죠? 예, 그러면 아까 전에 저희들이 그 공정한 추첨을 통해서 5분의 어떤 기자를 저희들이 선별을 했는데요. 가장 먼저 연합뉴스 정준훈 기자님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연합뉴스 TV의 주민입니다. 기자회견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유미영 당선자에게 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잘하는 네, 유미영 당선자한테 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알았는데 지금 마음이 어떠신지, 그리고 또 앞으로 유미영 당선자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자회견을 한다고 오라 그랬습니다. 아직까지 그 사람은 자기가 당당하게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죄를 지었으면 죄를 받아야죠. 네, 이어서 MBC 김희건 기자님 잠시.
MBC 김아영 기자입니다. 윤미향 당선인의 질문에 이어서 그러면 윤미향 당선인이 지금 국회의원에서 사퇴하길 바라시는지 기존에 하셨던 말씀에 대한 입장이 여전하신지 좀 궁금한데요. 말씀 부탁드립니다. 잘안 들린다. 윤미향 당선인이 사퇴를 하기를 바라시는 마음이신지 기존의 입장이 변함없는지 궁금합니다. 그것은 제가 할 얘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했으니까 사퇴를 하든지 말든지 그거는 저는 말 안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일본 요미르 신문 파원 125시. 일본 영일신문 박대식 기자라고 합니다. 아까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때 윤미향 씨가 다른 할머니한테 일본적 돈을 받지 말라고 그런 하셨는 보도도 나왔는데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2015년에 네네네. 어떻다고요? 2015년에 네, 미양 씨가 다른 할머니한테 돈을 받지 말았는데 그게 대해서 어떻게 그 2015년에 돈이 나왔는지 만지 그거는 저한테 비밀로 했어요.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몰라요. 그 후에 외교통상부의 장관 윤병세 편지를 가지고 하이와 치유 재단에 김태현 씨 대표가 또 남자 두 분하고 가지고 왔었어요. 그걸 가지고 왔는 게 1월 29일 날짜더라고요. 저는 누구한테 받아라 받지 마라 소리를 한 적도 없고 제가 안 받으면 되는 거죠. 국민기구라든지 뭐든지 저는 전부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받는지 안 받는지 그런 것도 몰랐어요. 예, 이어서 한국외교신문 양길성 기자님. 나오세요. 예. 예, 할머니 저 한국경제신문 양길성 기자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하신 것처럼 정의연이나 정대협이 이제 모금한 돈을 모아놓고 할머니들을 위해 쓰시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 구체적인 사례가 좀 궁금하고 다른 경제적인 도움을 요청했을 때 혹시 거절당한 경험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사실 첫 번째 말씀드린 그 정대협과 정의연 등에서 이제 모금 할머니들을 위해서 모금 활동을 했다고 했는데 근데 실제로 할머니들한테 많이 안 쓰였다고 하셔갖고 그런 구체적인 사례가 있는지 또 궁금하고요. 그리고 다른 경제적인 어떤 도움을 요청했을 때 못하게 해줬다고 이제 거절당한 경험이 있으신지가 궁금합니다. 무슨 돈보다 돈을 안 쓰거나 이랬거나 예를 들어본 적이 있냐? 그러고 사람한테 네, 해외 다니면서 돈 거다고 하는 그런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그 동아일보 김근 기자 질문 주시고. 네, 안녕하세요 할머님. 저는 월간 신동아 김건희 기자입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왜 이제야 이 일이 이렇게 문제 제기가 됐을까, 이제야 이게 일이 터졌을까 의아해하시는 국민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할머님께서 이제야 문제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으시다면 무엇인지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할머님께서 윤미향 전 이사장 이곳에 기자회견에 참석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만약 이사장이 여기에 자리를 했다면 어떤 말씀을 하실 예정이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이제 아까 총심을 참았는데 이게 윤경 씨 같은 경우는 30년을 참았는 거는요. 제가 이 대화라든지 이거를 하지 마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엇이든지 바른 말을 하니까 저를 전부 감쌌습니다. 한 번도 이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왜? 더 10억에 왔을 적에도 제가 알았으면 돌려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네들 말고 자기가 전랩에 있는 할머니만 피해자입니다. 나누 집에 있는 할머니만 피해자입니다. 도대체 이거부터만 하면 틀렸습니다. 전국의 할머니들로 도와라고 했는데 전혀 그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할머니만 도왔지 저는 저한테도 그런 얘기한 적이 없고 비밀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이 계모도 그만두고 뭐 해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한 1년 전부터 곰곰이 생각했는데도 그럴 수가 없었는데 자기가 먼저 30년을 하고도 아주 어림없이 하루아침에 배신했습니다. 이 배신당한 저가 너무너무 분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랄지 다른 거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모르고 다만 30년간 같이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자기가 하기 싫다고 배발해버리고 또 국회의원이 뭔지 모릅니다. 자기가 또 사리사욕 치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또 자기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음대로 했으니까 자기가 하는 일이지 저는 그걸 뭐 위하라 저는 난 하기도 싫고 안 합니다. 몰랐습니다. 예, 이 질문 5가지에 대한 답변이 이제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오랜 시간을 기자회견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피해자라고 해서 저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책임이 있습니다.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피해자입니다. 조상님들 또 그렇지 않아도 대한민국의 여성입니다. 저는 지금의 여성이 아닙니다. 그때 조선 때 여성으로서 시국그정 나왔습니다. 저희 오빠 위에 오빠가 있었는데 몰랐습니다. 그 부산에 고깃배를 타고 10살 먹어서 들어갔습니다. 일본에 들어갔다 나오면 중국 옷을 지다하게 입고 모자를 쓰고 나가요. 오빠야 어디 가노? 조선 찾아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 오빠가 오면 오빠야 보자 조선 찾아와 너 보자 하면서 보면 내가 찾아올게. 나는 조선이 조그만한 게 뭐 찾아오는 줄 알았어요. 이렇다가 우리 오빠는 6.25 때 7월 달에 평무소에
썩 끌려가가지고 양면 학살당했습니다. 독립운동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뭡니까? 독립운동 선두자입니다. 목숨을 놓고 그 폭탄이 휘발치는 데서 여자입니다. 어린아이입니다. 이렇게 가서 독립운동 선두자입니다. 꼭 그나마 독립운동자라고 하고 나셔도 됩니까? 그런 오빠가 6.25 때 7월 달에 끌고 나가서 양명에 학살당했습니다. 이런 부모님이 딸도 그랬고 아들도 그랬고 이러니 얼마나 부모님이 상처가 크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피해자가 아니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안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다 피해자입니다. 조상님들이 다 끌려갔고 또한 대한민국의 형제, 자매 이런 사람들이 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이 문제 해결에 앞장서셔가지고 그 후손들에게 올바른 역사 교육을 시켜서 이 위안부 문제, 강제 연행 문제를 해결 안 하시면 안 됩니다. 대대로 내려갑니다. 대대로. 제가 이렇게 있어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있어도 거짓말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 사람도 그걸 모를 겁니다.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 가르쳐가지고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할머니 발언이 끝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할머니가 말씀하신 것처럼 기자회견장을 2번 바꿔가면서 너무 오시다고 수고 많으셨는데 오늘 뭐 길면 길다고 할 수 있는 시간 동안 할머니의 충분한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기자회견 장소 변경 때문에 불편 끼치셔서 죄송하고 이것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께 제가 좀 속 시원하니 말씀 못 해드린 거 이 점을 용서해 주시기만 합니다. 제가 나이가 나이만큼 잊어버리는 것은 없던데 빨리 생각이 안 납니다. 조금 있어야 그게 생각이 나고 하는데 엄청난 일이 많습니다. 엄청나게 당했는 것도 많습니다. 엄청나게 이용당했는 것도 많습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 아시고 꼭 명심하셔가지고 해결을 해야 됩니다. 네. 예, 이상으로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힘내세요. 앉아주세요, 앞에.